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모공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상병시절 122번째 이야기. 17년대 3대대 ATT 대항군 훈련. 7. 집결지 행동과 야간 방어 준비. 대항군 훈련 이틀째인 7월 6일은 정말 힘든 날이었습니다. 새벽 1시에 기상하여 밤 10시 30분까지 후반야 공격에 이어 주간 공격까지 20시간 넘게 산악을 뛰고 달리며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닌 영양가 없는 훈련이었지만 할 것은 다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래도 한편 생각하면 이날의 고생으로 이번 대항군 훈련의 거의 힘든 과정은 끝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야전 훈련에서 공격 상황이 끝나면 힘든 훈련은 거의 끝난 셈이기 때문입니다. 방어는 자리만 잡고 앉아서 오는 적을 맞아 응전만 하면 되기 때문에 힘들게 이동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렇듯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수경지로 복귀한 우리들은 텐트에 들어가자마자 정말 통나무같이 쓰러져 잠을 잤습니다. 그래도 군인이기에 경계 근무를 해야 했기 때문에 소대별로 불침번을 조직하여 근무를 시켰는데 어느 소대인가 불침번이 잠드는 바람에 그 뒤로 근무자가 없이 새벽을 맞은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평가받을 일도 없었고 새벽에 다른 상황이 예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7월 7일 수요일. 대항군 훈련 사흘째 날이 밝았습니다. 07시에 기상하여 아침밥을 먹고 오전 동안은 정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야전에서 특별히 정비할 것이 없기 때문에 모두들 부족한 잠을 자면서 오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전술 훈련에서 공방을 교대하는 날이고 보통 하루 정도 집결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정말 어제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날이었습니다. 우리들은 깊은 숲속에서 텐트 앞뒤 문을 다 열어놓고 잠을 잤습니다. 마치 야외에 캠핑 나온 기분이었습니다. 오늘의 주간 일정은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상대 부대가 내일 새벽 후반야 공격과 뒤이어 주간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맞춰 오늘 밤에 방어진지에 투입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도 2시간을 더 쉬었습니다. 이런 야전 생활이라면 군대 생활 내내 해도 괜찮겠다는 농담들이 흘러나올 정도였습니다. 죽어라 고생했던 어제의 일은 이미 과거사였습니다. 15시가 되자 출동 준비를 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돌격 군장에 기본 화기만 지참하고 출동 준비를 할 것. 그리고 분대장 이상은 중대 CP로 집합. 우리들이 출동 준비를 하는 동안 분대장들과 소대장은 중대 CP로 작전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0여 분 뒤 돌아온 분대장이 오늘 우리의 임무를 전달했습니다. 16시에 출발해서 학수국민학교 뒷산으로 이동하여 거기서 저녁 식사를 하고 곧바로 방어진지로 투입된다. 산세가 험하기 때문에 어둡기 전에 방어진지에 들어가 거기서 휴식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 후반야 방어를 마친 후에도 날이 밝은 뒤에 철수할 것이다. 따라서 공격부대가 우리 방어진지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때 절대 그들과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야전훈련에서 공격하는 부대와 방어하는 부대의 병력들이 서로 마주치게 되면 뜻하지 않은 충돌로 불상사가 생길 우려가 있었습니다. 서로 힘든 상황에서 사소한 다툼이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격부대가 들어오기 전에 방어부대가 빠지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우리가 들어갈 방어진지의 산세가 험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급히 이동하면 위험하므로 공격부대가 우리 방어진지를 돌파한 뒤 날이 밝으면 철수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격 부대가 우리 방어 진지를 돌파할 때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주의사항이었습니다. 16시에 우리들은 돌격군장에 소총과 기관총만 들고 집합했습니다. 예비총열과 삼각대와 포분대, 박격포 등은 지참하지 않았습니다. 집합하고 인원 점검을 한 뒤 곧바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마산이 뒷산 고개를 넘어 청리에서 두무동 고개로 오르는 길 초입에 있는 학수국민학교 뒤쪽 야산에 집결했습니다. 17시가 되자 저녁밥이 학수국민학교 운동장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한 뒤에도 우리는 숲속에서 좀 더 머물며 휴식을 하다가 18시부터 다시 이동을 시작하여 두무동 고갯길로 오르다가 우측 산자락으로 올랐습니다. 학수국민학교에서 양구터널 쪽으로 마주 보이는 건너편 산자락으로 양구터널로 오르는 길 좌측이었습니다. 그동안 양구터널로 오르는 도로는 많이 다녔는데 좌측 산자락은 나도 처음으로 올라가는 산이었습니다. 산세가 급경사로 험하고 아카시아 나무가 많아서 야간 공격이 쉽지 않은 지형이었습니다. 우리는 산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 7부 능선쯤에 축조된 교통호에 방어진지를 편성했습니다. 언제 누가 와서 교통호를 파고 총자를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그 당시 양구의 산에는 어디를 가든지 이런 방어진지가 거의 있었습니다. 방어진지에 투입되기 전에 중대장이 다시 분대장이 전했던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지금부터 야간 방어에 들어가는데 적 공격 예상 시간은 새벽 4시경부터 5시까지다. 적이 공격해오면 신호에 따라 응사하고 적이 진지를 돌파하면 너희들은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말고 대기하라. 상대방과 쓸데없이 부딪히거나 시비하지 말라. 어둡기 때문에 진지에서 이동은 날이 밝은 다음에 할 것이다. 중대장으로서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불상사가 염려되어 다시 한번 주의를 준 것입니다. 중대장은 1소대를 중앙에 배치하고 2소대와 3소대를 좌우로 전개하여 방어라인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대 병력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방어라인은 넓게 편성되었고 옆에 있는 병사도 보이지 않을 만큼 띄엄띄엄 배치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지에 투입될 때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내일 새벽 적들이 공격해 올 때까지 지루한 시간과의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